일리아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신들은 모두 올림포스로 돌아갔지만 전투는 계속되었습니다. 신들의 개입이 사라지자 그리스군의 장수들이 활약을 하기 시작합니다. 텔라몬의 아들 큰 아이아스가 트라케의 가장 용감한 전사 아카마스를 창으로 죽이는 것을 시작으로 디오메데스와 그의 동료 에오리알로스, 또 폴리포이테스, 오디세우스, 테오크로스, 안틸로코스, 아가멤논 등이 트로이 측 장수들을 해쳤습니다. 메넬라우스가 항복한 아드라스토스를 사로잡아 함선들 쪽으로 보내려 하자 아가멤논이 마음이 약해졌다고 꾸짖으며 아우의 마음을 돌렸고 직접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죽였습니다. 네스토로 역시 전리품을 챙기느라 뒤처지지 말고 적군을 공격하는 데 힘쓰고 나중에 편안히 무구들을 벗기라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트로이의 왕자이자 예언가인 헬레노스는 트로이의 여인들로 하여금 아테나 신전에 헤카톤베를 바치고 기도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헥토르가 직접 어머니인 헤카베를 움직여달라고 하였죠. 승낙한 헥토르는 진중을 돌아다니며 싸움을 격려한 후에서야 트로이 성으로 떠났습니다. 한편 양군의 한가운데에서 디오메데스와 글라우코스가 마주쳤습니다. 일리아스 5번째 권에서 디오메데스가 아테나에게서 받은 신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졌나 봅니다. 디오메데스는 싸우기 전에 황금으로 된 그의 화려한 무장을 보고 혹시 신이 변한 사람은 아닐까 하여 그의 정체를 물어보았습니다. 신과 맞서 싸웠던 리쿠르고스의 비참한 최후를 들며 신이라면 싸우지 않을 테고 인간이라면 붙어보자고 하였죠. 리쿠르고스의 이야기를 잠시 알아볼게요. 그는 드리아스의 아들로 트라케의 강력한 왕이었던 몹소스를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밀려난 몹소스는 스키타이인 시필로스와 손을 잡고 미리네가 이끄는 리비아 아마존과 싸웠었죠. 리쿠르고스가 트라케의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술과 광기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이끌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무리들은 트라케에 도착하였죠. 리쿠르고스는 난잡한 짓을 저지르는 그의 무리들을 잡아들였고 디오니소스마저 체포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디오니소스는 바다로 뛰어들어 도망쳤는데 테티스가 그를 구해 자신이 아는 작은 동굴로 데려가 숨겨주었습니다. 이후 디오니소스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감금된 그의 추종자들은 풀려났고 리쿠르고스에게는 광기를 보내어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리쿠르고스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집은 온통 포도덩굴로 뒤덮여 있었죠. 그는 도끼로 포도덩굴을 쳐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실제 그가 잘라낸 것은 아들과 가족들의 몸이었죠. 이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는 그의 땅이 황폐해지고 가뭄이 들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디오니소스가 이 저주가 리쿠르고스가 죽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라고 하자 백성들은 리쿠르고스 왕을 산으로 끌고 갔고 그곳의 야생마들이 그의 사지를 짓밟아 죽였다고 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디오메데스의 물음에 글라우코스는 자랑스러워하며 그의 혈통과 가문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코린토스를 건설한 시시포스는 글라우코스를 낳았고 글라우코스는 에우리메데에게서 벨레로폰테스를 낳았습니다. 벨레로폰테스는 키마이라를 처치한 영웅으로 우여곡절 끝에 리키아의 공주 필리노에와 결혼하여 왕국을 이어받았으며 그의 딸 라우다메이아는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사르페돈을 낳았고 벨레로폰테스의 아들 히폴로코스가 낳은 아들이 바로 자신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글라우코스 가문, 특히 벨레로폰의 이야기를 일리아스에서는 비교적 자세히 알려주는데 이것은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우코스의 이야기를 들은 디오메데스는 기뻐하며 과거 그의 할아버지 오이네우스가 칼리돈의 궁전에서 벨레로폰을 20일간이나 헌대해주고 서로 친분을 쌓은 사이라며 오이네우스는 검붉은 허리띠를, 벨레로폰은 손잡이가 둘인 황금잔을 서로 주고받았다며 우리 두 사람은 전투 중일지라도 서로에게 창을 겨누지 말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무장을 바꿔 선조 때부터 환대를 나누던 사이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죠. 글라우코스도 동의하여 서로는 손을 맞잡고 무장을 교환했습니다. 글라우코스의 황금 무장은 황소 100마리의 가치였고 디오메데스의 청동 무장은 황소 9마리의 가치로 누가 봐도 글라우코스가 손해보는 교환이었지만 그는 제우스에 의해 잠시 지각을 잃었죠. 한편 헥토르가 스카이아의 문에 다다르자 트로이의 여인들이 달려와 남편과 피부치의 소식을 물어보았습니다. 일일이 답해줄 수 없었던 헥토르는 신들께 기도드리기를 당부하고 지나쳤습니다. 그가 맨 처음으로 간 곳은 프리아모스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헤카베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헤카베는 녹초가 된 아들에게 포도주라도 한 잔 권하지만 헥토르는 용기를 잊을까 두려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트로이의 여인들을 데리고 가서 아테나 여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헤카베는 시녀들을 시켜 지체 높은 부인들을 불러 모았고 자신의 방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옷을 선물로 골라 아테나의 신전으로 갔습니다. 신전의 사제인 안테노르의 아내 테아노가 옷을 받아들어 아테나의 무릎에 얹어놓고 기도하였죠. 하지만 아테나는 고개를 돌려 이를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로 헥토르는 파리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파리스를 질책하며 싸우러 나오라고 하였죠. 헬레네가 자신의 신세와 파리스의 어리석음을 탓하며 헥토르에게 잠시 의자에 앉으라고 권하였지만 트로이 군사들이 자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거라며 파리스를 동료에 서두르게 해달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전쟁터로 복귀하기 전에 잠시 가족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아내와 아이는 없었고 시녀가 그들이 성탑에 있다고 알려주었죠. 그는 가족을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싸움터로 돌아가기 위해 스카이아의 문에 다다랐을 때 아내 안드로마케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한 시녀가 아이를 안고 있었죠. 안드로마케는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고 그녀의 아버지와 오라비들이 모두 죽었다며 자신을 과부로 아이를 고아로 만들지 않게 성탑에 남아 있어달라고 호소하였습니다. 헥토르는 전투에서 떨어져 피해 다닌다면 트로이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 얼굴을 들 수 없을 것이라며 자신의 용기와 명성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헥토르는 점차 파멸의 순간이 다가오는 것을 마음속으로 예감하였고 그때 트로이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이 겪을 고통에 마음 아파했습니다. 특히 아내 안드로마케가 앞으로 겪을 비참한 일들은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었죠. 헥토르는 아이를 안아주기 위해 팔을 내밀었지만 무서운 모습으로 무장한 그에게 겁을 먹은 아이는 유모에게 기대며 소리내며 울었죠. 그러자 헥토르는 투구를 벗어놓았고 그제서야 아빠를 알아본 아이를 안고 얼으면서 입맞춰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 주었죠. 안드로마케에게는 자신을 두고 너무 깊이 상심하지 말라며 운명을 피할 수는 없으니 자신은 전쟁터에서 안드로마케는 가정에서 스스로가 해야 할 일들을 해나가자는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안드로마케는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자꾸 남편이 떠난 자리를 돌아보았고 그때마다 붉은 눈물을 떨구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진 헥토르는 이미 무장을 갖추고 기다리고 있던 파리스를 만났습니다. 파리스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려 하자 헥토르가 이번에는 동생을 걱정하고 격려해주는 말을 해주며 형제의 정을 드러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전쟁터로 나섰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신의 간섭이 전혀 없는 6권에서는 헥토르의 무거운 책임감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더 크게 느끼게 해줍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예정된 파멸에 대한 두려움, 그럼에도 피하지 않고 자신의 의무를 다하려는 남자 헥토르. 개인적으로 눈물 나도록 아름다운 장면이었습니다. 역시 호메로스 최고입니다.